네.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 대학생이 있습니다. 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자신이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이 대학생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두고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. 이 판결이 뒤집힌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죠. 김단비 기자, 네. 이 경찰관이 대학생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? 네, 사건은 2017년 12월 21일 밤에 일어났습니다. 청주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. 이제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했고 난동을 피우는 사람은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. 그는 이제 그날 밤 저녁 후배 2명과 소주 8병이나 마셨다고 하는데요. 술에 취해서 3층 원룸에서 동료들과 언쟁을 벌이며 난동을 피우던 그는 이제 교수의 얼굴까지 때리는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출동한 경찰의 얼굴마저 주먹으로 때렸던 겁니다. 이 경찰관은 맞아서 이 안경을 떨어뜨렸고요. 대학생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. 게다가 안경을 쓰고 있는 얼굴을 때려서 자칫하면 눈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.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예, 경찰에서는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을 했죠. 이제 이 공무집행방해는 이런 겁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집행하는 해당 공무원을 폭행 등으로 그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란 말이죠. 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공무를 집행하는 그 공무원이 진짜 이게 경찰이라는 인식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져요. 경찰인 줄 모르고 그 공무인지를 모르고 폭행을 행사했다면 공무집행방해는 성립이 안 되겠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돼 있던 것 같은데 막연이라도 하여튼 공무원이라는 인식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지 공무집행방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이 재판에서도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겠어요. 결국은 이제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죠. 고의가 있어야 돼요. 과실범은 이제 특이한 경우에, 특별한 경우에만 처벌합니다. 교통사고 같은 거. 그럼 고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공무집행방해죄는 2가지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요. 하나는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. 그러니까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이 이걸 인식해야 되고 자신이 협박과 폭행으로서 공무를 방해한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. 이 2가지를 모두 인식하고서 이제 그 범행으로 나아갈 때 지금 미필적 고의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. 그때 이제 유죄가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이제 명정 상태였다고 본 거예요. 명정이 뭐냐면 술을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만취되고 인사불성이라고 해서 경찰관이 왔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. 뭐 이런 얘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과연 명정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 있었는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. 네. 결국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궁금해지는데요. 어떻게 봤나요? 대학생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. 경찰관인 사실을 알았다. 이렇게 봤나요? 그러니까 경찰관의 진술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. 경찰관이 당시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니 대학생이 탈의한 채 누워 있었고 침을 뱉는 등 인사불성 상태였다라고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경찰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이 취지의 이제 진술을 한 건데요. 법원은 재판부는 이 진술을 주요하게 보고 이 대학생이 처음부터 경찰관을 인지하고 공무집행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, 보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. 이게 사실은요, 일선에서 이러한 경우에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을 하려면요, 경찰관이 그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할 때 인사불성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, 애초부터.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경찰관이 자기 입으로 인사불성 상태였다라고 얘기한 게 1심 무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대로 두면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도 같은 논리로 처벌을 피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은데 검찰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 않은데. 검찰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이제 검찰이 항소를 했죠.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말이죠. 항소의 근거는 그거였습니다. 지금 대학 교수가 나와서 이제 한 말이 있어요. 대학 교수가 나왔는데 교수님도 몰라보고 막 교수님한테 욕설을 하고 그랬거든요. 뭐 그런 것이 이제 1심에서 그 무죄의 근거가 됐는데, 그건 대학 교수의 말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소를 했습니다. 그럼 2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내렸습니까? 2심도 대학생이 일관되게 술에 취해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정 상태인 거를 이제 인정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출동 경찰관도 현장에 갔더니 제 발로 걷지도 못하고 대학 교수하고 이런 분이 왔는데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 한 거.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가 12월 21일 아주 한겨울이었는데
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이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술에 취해서 만취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런 부분 등등을 참작해 볼 때 1심의 무죄 판결이 맞다. 이런 식으로 이 판결을 했습니다. 한겨울에 속옷 차림을 하고 있고 교수도 알아보지 못하고 인사불성 상태가 맞다. 1, 2심의 판단은 모두 이 대학생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그런데 검찰도 참 끈질기네요. 이 사건을 결국 대법원까지 끌고 갔어요. 대법원에 갔는데요. 대법원에 이렇게 봤습니다.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있었거든요. 그다음에 경찰관이 내가 경찰관이라고 고지를 했습니다. 그걸 주목했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경찰관이 가고 나서 바로 때린 게 아니라 1시간 있다 때렸어요. 오랫동안 말린 겁니다. 말하자면 그 1시간 동안 그러면 경찰관인 걸 몰랐겠느냐 이렇게 봤고요. 그다음 아까 교수가 중요하잖아요. 근데 교수가 지도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이 물어볼 리가 없는데 그게 아니랍니다. 이 교수하고 평소 알던 사이가 아니라 그 취업할 때 좀 좀 도와준 이런 사이고, 그래서 이 대학생의 그 명함집에 말이죠. 교수의 명함이 하나 들어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교수한테 전화를 했던 거죠. 그래서 잘 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볼 수도 있는 거다. 이것이 이제 근거가 됐습니다. 그래서 뒤집었죠. 네. 그래서 이제 1심에 2심의 무죄가 이제 깨지고 유죄가 됐습니다. 유죄 취지로 하급심으로 이제 사건을 돌려보냈으니까 아직 뭐 확정은 난 건 아니지만 유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긴 한데, 대법원이 어쨌든 대학생이 자기가 때리고 있는 사람이 대학생이라는 걸 뭐 알고 있었다 이런 판단할 만한 근거가 어쨌든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몇 가지 더 있어요.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말고도 현장에서 검거돼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소변을 좀 보고 싶다고 의견을 경찰관한테 묻고 경찰관의 승낙을 받고 화장실을 갔다는 거예요. 그 네. 얘기는 일견 보면은 어느 정도 정상 상태에 돌아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. 그런 부분 등등이 이제 아마 그 1, 2심을 뒤집는 근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네,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하급심으로 이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문제 대학생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. 최종 판결이 어떻게 될지 사건 상황실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.